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2분기 실적이 오늘자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면은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더해지면 이제 상반기 실적이 되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이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은 정말 종목 교체 이벤트죠, 사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말지, 혹은 내 종목보다도 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다시 한번 좀 교체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지금 현재 오르지 않고 저평가된 종목 두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리오프닝 본격화에 대한 수혜주죠. 일단 지금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 성장률은 좀 별론데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1분기 때 55%가 증가했고 2분기 때는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비수기거든요. 이 실적이 좋아진 원인은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자파,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얘들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백화점에다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매장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좀 접고 잘 되는 쪽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게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좋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 옷들은 좀 비싸잖아요. 마진율도 높고. 이것 때문에 하반기에는 성수기 때문에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네, 연간 실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이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추정 실적인데, 이 추정 실적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과 비교를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여기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와 있고, 하반기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높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추정치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신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이게 소비재 기업이잖아요. 이 소비재 기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수요가 생길 걸로 좀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악재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취급하고 있는 이 제품, 의류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가입니다. 그리고 해외 명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그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은 오히려 그때 끄떡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이제 부진한 부분은 조금 좀 이치에 맞지 않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고, 앞으로 연평균 7%의 성장과 영업이익은 19%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EPS, 주당 순이익이죠. 이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PR의 흐름을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올해 2분기까지 한 요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올해 추정치는 원래 한 요 정도 높이인데, 이 높이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EPS 성장률이 올해만 38%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은 17% 정도에 달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는 달성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럼 EPS 성장률이 무려 38%라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목표 주가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이 주가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 이 타격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주가예요. 지금 현재가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좋고 싼 종목을 골라야 될 텐데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가가 실적이 지금 1,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씩 올랐는데,
그러면 2020년도 이때 실적은 어땠을까요? 이 실적과 지금 현재 실적과 비교 한번 해볼게요. 2020년도, 그쵸? 2022년도 실적.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실적이 2020년도 코로나 때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주가가 지금 이 모양 요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다란 얘기죠, 이게. 우리는 이런 기업을 좀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통 이제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에 이미 선반영돼서 올라간 종목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보통 이제 대형주들이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은 이건 시장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올해 2022년도 실적 추정치에 따른 PER은 한 9.6이 돼요. 그러면 과거에 이 기업이 당기순이익이 나왔을 때 시가총액의 변화입니다. 당기순이익 대비 한 29배, 31배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낮게는 지금 이건데 지금 이건 하향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 5년 동안의 PER 흐름에서 박스권 하단에 있는 아주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목표 주가를 잡는데 목표 PER을 일단 설정을 해야 되겠죠. 목표 PER을 얼마로 주면 될까요? 업계에서는 44,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줬습니다. 근데 44,000원이 PER 14예요. 근데 이 기업 PER 14 정도면 너무 낮지 않나요? 한 20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최근 뭐 주가 부진도 있고 또 경제 침체에 대해서 소비재 관련된 종목을 목표 주가를 너무 많이 주기는 뭐하니 아마도 이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건 뭐다?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다. 목표 PER이다. 지금 9.6이니까 PER이 14까지 도달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뭐 다 돌파했죠. 안 좋았을 때 이게 이례적인 건 이거 빼고 못해봤자 15, 뭐, 이 정도 됐는데, 지금은 너무 지금 PR이 실적 대비 너무 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 이슈까지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것 같고, 목표 주가도 굉장히 싸게 잡았어요. 44,000원. 그렇게 됐을 때 주가 상승률은 약 46%가 남아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보유하시고,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질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최악의 실적에 근접한 이 주가가 지금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실적 대비 저평가적으로 일단은 묶어놓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신세계도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신세계도. 자, 신세계 볼게요. 매출액 실적 되게 좋게 나왔어요. 1분기 때. 이게 이제 분기 실적은 지난해 분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 영향 때문에 수익성도 낮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됐죠. 그래서 매출액이 34%가 증가했고요. 1분기 때는, 2분기 때는 35%, 영업이익은 1분기 때 32%, 2분기 때는 무려 영업이익이 95%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죠. 자, 3분기 어떻게 될까요? 자, 3분기 때 지난해 안 좋았잖아요. 여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이 성장률은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매출액도 역시 약 35% 정도, 영업이익률은 더 높게 나올 거예요. 100%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 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돼요. 그럼 연간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연평균 약 12% 정도의 성장률, 영업이익은 약 17%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한 요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까지 매출액 여기 지금 달성했거든요. 영업이익률은 10%고, 그러면 여기 절반을 딱 보면은 이건 달성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3, 4분기 실적이 더해지면은 달성 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이 추정 실적이 나름대로 좀 신뢰할 수 있다.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 추정 실적을 신뢰를 못 하거든요. 별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근데 아까처럼 이제 소비재 관련된 것들은 어떤 수요가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의해서 상반기 때 실적이 이 정도 나왔으면 하반기에도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아 보입니다. EPS를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에 이 정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EPS 추정치는 한 요 정도 되는데 달성 가능할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성수기거든요. 3, 4분기는.
그리고 앞으로 연평균 13%의 그런 성장이 있을 걸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신세계.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신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 이때였거든요. 이때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지금 다른 종목은 코로나 이전 주가를 크게 지금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양 요꼴이에요 이게.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침체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들이 무슨 마트도 아니고 무슨 자꾸 조그만 중저가 제품을 파는 무슨 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마트 같은 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명품 중심으로 지금 제품들이 구성되어 있고 최근 코로나가 터졌을 때 불경기였잖아요. 그런데도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지금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따른 주가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기 침체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더라도 고가의 명품 제품들은 팔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불경기가 될 때는 크게 두 가지 극단적 소비가 나오죠. 중가는 안 팔리고요. 그냥 다이소 같이 완전히 초저가 내지는 완전히 고가 명품 초고가 내지는 초저가, 이 두 쪽에서의 수요는 그대로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가격, 중고가라든지 이런 가격들 제품들이 좀 무너지죠. 그래서 이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이만큼 좋아졌는데, 제가 볼게요. 실적 보겠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땐 적자였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 높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가가 동일하다는 것은 이건 이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좀 비이성적입니다. 이런 기업들, 실적 대비 싼 기업을 고르는 게 제 전문인데, 일단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업계에서 목표 주가를 잡았는데요. 34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잡았어요. 그럼 이걸 PR로 환산하게 된다면은 PR 9.5입니다. 딱 보니까 과거의 PR의 흐름의 딱 중간값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지고 올해 관련된 PR이 한 6.2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절대적인 수치로도 싸고요. 아까 위에서 연평균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도 싼 거죠. 성장률 대비 반값입니다. 지금 이 PR이. 그러니까 이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들고 우리가 차분하게 좀 보유하시면은 이 목표가 34만 원,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 52%입니다. 이렇게 들고 가면은 실패하지 않는 성공 투자가 되겠죠. 일단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소개하면은 일단은 뭐 긴가민가 아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수익률, 작년 수익률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철저하게 실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 적정 주가를 산출해내고요. 그리고 또 저평가된 종목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갖습니다. 올해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적정 주가에 도달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제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점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기다리면은 올 가을쯤 되면은 적정 주가에 도달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 매도했던 종목은 총 9종목에 지금 불과해요. 9종목 중에서 뭐 이게 실패한 종목은 2가지가 나왔습니다. 연우란 종목과 IL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매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적도 부진했고, 나머지 종목은 모두 목표가에 도달하거나 근접해가지고 매도를 했고, 가장 높은 수익률은 CJ 프레시의 90%였네요. 그래서 평균 매도했던 종목들 기준으로 36%의 수익을 얻었고 승률은 78%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통 이제 종목을 살 때는 이제 힌트 계좌라고 한국경제TV에서 제공하는 모의 투자 계좌에다가 이제 종목을 이제 입력을 해요. 뭘 샀다 그러면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 문자 메시지가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매수가가 문자 메시지 매수가예요. 매도할 때도 그 힌트 계좌에서 모의 투자 계좌에서 그걸 제외시켜 버리면 회원들한테 이 메시지가 가요. 문자 메시지가. 그래서 문자 메시지의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거든요. 회원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 없죠. 뭐
매도하거나 뭐 수익률 안 좋은 거 매도해놓고 표기 안 하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표기한 이유는 저희 회원분들한테 최고의 투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는 실적이 좋아진 기업을 싸게 샀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건데 이건 못 이겨요. 이게 현존 최고의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희 회원분들하고 이런 수익률을 계속 공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와서 비로그인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네, 제 이름을 윤윤석을 검색하셔가지고 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는 어떻게 됐냐면은 총 39개 종목을 매도를 했어요. 평균 수익률이 58%고요. 상승 적중률은 92%입니다. 이건 역시 매수가 매도가가 문자로 날라갔던 그 가격입니다. 쭉 보시면은 신흥 SEC 152%, 뭐 87% 푸드나무, 많게는 PNT는 389%. 이건 이제 2019년도부터 들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높게 나왔고요. 실리콘웍스 100%.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한 뒤에 이 종목수 39으로 나누게 된다면은 이 평균 수익률 58%가 나오죠. 실패한 종목은 한 3종목이 있었어요. JW생명과 실적 부진인데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DNT 하나 실패했고 KG모빌리언스 추징금 나오고 무슨 악재 발생해가지고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총 39종목 중에서 실패한 종목 3종목을 빼니까 이게 상승 적중률이 92%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린 CJ 신세계,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은 좋아졌는데 시장의 실수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실적이 좋아졌으면 주가는 결국 그 기업의 가치에 근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투자는 실적 좋은 종목과 저평가된 종목을 사고 적정 주가를 설정을 해요. 적정 주가를 선정한 뒤에 주가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내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는 것이 현존 최고의 투자고 이 투자법은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들이 모두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법이 아니라 실천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실천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좋은 수익률 성과를 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